영화 속 초능력자 히어로가 아닌 우리는 경쟁에 대한 압력, 우리를 둘러싼 불안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의 한 내용입니다. 호명사회라고 인기 작가 또 커뮤니케이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송길령이란 작가의 새 책에 나오는 첫 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경쟁에 대한 압력, 우리를 둘러싼 불안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조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1장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대를 살고 있죠.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호명사회, 좀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인데 오늘은 1장의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 시대 예보 핵개인의 시대라는 책 하나가 나왔고 작년에 올해 초인가 읽었던 내용 기억이 나는데요. 핵개인은 권위주의 시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화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MZ세대의 개인주의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시뮬레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뭔가를 앞으로 예측하면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준비를 하게 되죠. 그 준비 속에서 뭐가 제일 많이 등장하냐면 경쟁을 하게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경쟁이죠. 유치원이 어느 유치원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 어떤 고등학교를 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개인의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경쟁이 있습니다. 아마 결혼부터가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면 아이가 이 경쟁 사회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잘 살 수 없으니까 결혼을 포기를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1장의 이야기를 조금 해 나가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앞에 미래를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이런 과잉, 지금은 과잉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잉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이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1장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편리한 시대지만 평안한 시대는 아니다. 참 살기 편하죠.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편합니까? 그죠? 배달해 먹을 수 있는 안전한 휴대폰도 마음대로 터지는 그런 편리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러나 편리하지만 시대가 평안하진 않아요. 그 마음이 굉장히 사람이 불안합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왜 이런 시대가 되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시대가 물질 세계가 풍요로웠죠. 물론 우리가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의 욕망이 커져만 가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이 커지는 만큼 이게 원인이죠. 풍요롭지만 욕망도 더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욕망, 욕심을 줄이지 않은 이상 이 경쟁이 끝이 나지 않는데 욕망을 쉽게 줄일 수가 없어요. 신앙으로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신앙의 초고수가 되지 않은 이상 욕망을 줄이기가 어려워요. 목회자들도 욕망을 품고 교회를 부흥이란 이름 속에서 욕망과 함께 막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지면서 뭔가를 하게 되는 대형교회를 추구해 나가는 하나도 욕망이 없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어요. 단지 어느 정도가 더 크냐. 성도들도 보면 본인의 기도 제목, 그 욕망에 대한 필요에 대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측면이 하나도 없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건 자연적으로 막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미래를 바라보면서 뭔가를 더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잉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욕망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엄청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살면서 많이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정보가 너무 빨리, 또 정보 중에서 아주 위험한 시선을 끌만한 정보가 전달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막 전쟁이 일어나고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 있죠. 제가 외국에 있을 때 한국은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불안했어요. 왜? 뉴스가 그런 부분만 딱 핀셋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가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사람이 반복되면 진짜처럼 착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곧 쳐들어오는구나, 우리나라 서울이 불바다 되겠구나 라고 불안해서 유학 갔다가 공부를 그만하고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전화 오면 우리 모두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은 편안합니다. 아무 일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정보가, 그것도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자극적인 뉴스만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서 사람들에게 불안을 굉장히 더 심화시켜버리고 불안을 아주 과잉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과잉의 일장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해서 점점 자격증, 학력 높아지고 또 높아지게 되죠. 그 경쟁은 사람들에게 불안을 엄청나게 만들어 나갑니다. 필요하지 않은 불안이죠. 필요하지 않은 불안이에요. 그런데 그런 미래의 노출과 미래의 어떤 것이 점점 사람을 편향적으로 보게 만들어서 편향적 삶을 살도록, 그리고 불안하게 살도록, 경쟁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는 엄청난 그런 불행한, 편리한 세상이지만 편안하지 않고 불안한 시대를 살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가요. 그래서 간만에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고, 또 신앙인으로서 참 사람이 이런 흐름에 그냥 빠져들어가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학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참 안타깝죠. 이런 경쟁이 불필요한, 그리고 이런 불안이 과도하기 때문에 이런 자기 자신의 삶을 조망하고, 도리어 그런 거에 잘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도 사람으로서 부인하지는 않겠는데, 그런 것에 노출되어서 그것에 지배되지 않는, 그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자기를 잘 준비하는 것이 자기의 삶을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 마치 이 책이 설교가의 책처럼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그 다음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해서 한 장씩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